안녕하세요. 미국 국제법과 한국법을 전공하고 있는 23학번 강예린입니다. 오늘은 잠시 책에서 머리를 잠깐 틀어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살고 있는지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같이 토론할 두 명의 패널 MC와 그리고 귀한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다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24학번 국제영문학부 소속 영어 전공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다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기계제어공학부의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이찬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글로벌 리더십 학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손화철입니다. 학우분들님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4가지로 추려봤고 우리가 여기 지금 MC분들과 같이 있는데요. 질문이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손을 들고 질문을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토론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먼저 첫 질문을 시작해 주실 다별 학생님. AI 시대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리적 의사 결정이라는 건 본래 이제 사람이 하는 거죠. 기계가 윤리적 기준, 윤리적 판단을 해주고 사람이 그걸 따를 일은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계에게 이제 어떻게 윤리적 기준을 부여해서 그 기계가 그렇게 그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작동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윤리적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사회 형편에 따라서도 다 다를 텐데, 그 기준이 다르니까 어떤 기준을 이제 그 말하자면 AI가 받아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걸 또 다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윤리적 판단 자체를 기계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어도 AI를 활용할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제 자동 살상 무기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AI가 어떤 사람을 살상할지 말지를 직접 결정하게 하는 건 좀 곤란하다. 그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결정은 AI한테 맡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이 직접 하도록 이제 해야 될 텐데, AI가 워낙 이제 범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온갖 질문들을 다 AI한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I가 이런저런 이제 대답을 하는데, 명시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답을 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도록 한다 하더라도 AI가 일상적으로 대답하는 것들 중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것들이 이제 AI에게 그 학습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같으면은 이제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또 AI가 이제 스스로 또 학습을 좀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용자한테 맞추어서 또 어떤 일정한 편향이나 이제 윤리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걸 가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의사 결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오픈 AI에서 이제 성인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12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뭐 출시를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때 어떤 사람은 좀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개방적이고, 그럼 이제 어느 수준에 맞추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용하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합의를 하거나 뭐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열린 문제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제 AI한테 얼마만큼의 결정을 요구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안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는 질문은 그럼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야 할 결정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뭐 이런 거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굉장히 확실하게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 질문들이 있지만,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애매한 결정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했을 때 AI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 자기가 내려야 될 결정을 AI한테 이제 점점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 건가? 그거는 사실은 뭐 사람마다도 다르겠고 사회마다도 다를 텐데 아직은 이제 AI가 초기 단계에 있으니까 그 합의가 점점 이제 어느 정도는 차차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변호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건가 말 건가 하루 정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클라이언트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있다가 소송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루 정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AI한테 물어보니까 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윤리적 결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소송에 들어간다는 거는 꽤 중요한 결정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결정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AI한테 이제 물어보는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AI한테 물어봐야 될 것과 물어보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조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판단은 기계한테 맡길 수는 있겠지만 책임은 우리 인간한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우리가 판단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이제 컴파스라는 법조계에서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판사한테 이 사람을 베일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가 먼저 AI가 먼저 이 사람은 재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판사가 판단을 하죠. 근데 이제 참고를 하는데 문제는 이 참고를 한다는 게 도대체 또 얼마만큼 참고를 하냐.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결정을 내주면 거기 따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딱 얘기하기가 힘들고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지금 너무 AI가 이제 뜨니까 그냥 다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점심 뭐 먹을까부터 재판을 할까, 뭐 아니면 뭐 이혼을 할까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네. 저도 사실 뜨끔하는 게 법학생이지만 저도 많은 질문 AI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임감 있게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들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은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던 주제인데요. AI 시대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AI가 사람하고 비슷해지고 이제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앞으로 뭘 하지? 혹은 인간은 도대체 AI가 뭐가 다르지? 이런 물음들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사람이란 무엇인가는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고 오래된 문제인데 이제 AI가 떠오르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묻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이 물음을 다시 묻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AI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쿼리를 넣으면 거기에 이제 답이 잘 나오는데 물론 이제 뭐 질문을 만들어봐 그럼 질문도 하죠. 그러나 AI가 이제 제너레이트 하는 거는 자기가 궁금해서 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질문들을 합성해서 이제 답으로서 내놓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히 한국에서는 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때 답을 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답을 잘 맞추면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회사도 좋은 데 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맞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답을 엄청 잘하는 AI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얘가 인간보다 더 나은 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답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두어 오다 보니까 답을 잘 내는 기계 앞에서 경쟁한다는 느낌을 받고 결국 그럼 사람은 뭘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AI가 사람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AI처럼 되는 걸 두려워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을 AI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막 해오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AI가 사람처럼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사람은 사실은 사람의 본래 모습보다는 기계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잘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물어본다는 차원에서 사람과 기계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사람이 물어보고 기계가 답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제 어떤 물음을 물어야 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뭐 간단하죠.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인공지능에게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몇 초 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그렇게 그냥 답을 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성숙해 가면서 다른 답을 내게 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쭈루룩 낼 수 있는 답이 아닌 답을 구하는 그런 물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인공지능과 우리를 차별하는 방식일 텐데, 그러려면 이제 오래 생각하고 오래 고민하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긴 글을 못 읽는다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뭐 카톡 보내고 뭐 이렇게 SNS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짧게 이제 그걸 읽지, 좀 길어지면 못 읽고, 읽어야 되면 AI한테도 요약시키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답이 없는 상태로 오래 기다리는 게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사람이 뭐지? 그럼 이제 답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되는데,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AI가 상실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뭐든지 물어보면 그냥 뭐가 쭉쭉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그러니까 AI가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들을 아주 간접적인 방식으로 빼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대답 물어본 다음에 답을 내는 시간, 그 어떤 고민의 깊이 이런 것보다는 이제 빨리빨리 답을 얻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AI처럼 되는 거죠. 대답을 빨리 해줘야 되고, 카톡 오면 빨리 답장 줘야 되고, 기다리면 괴롭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다움이 새롭게 정의돼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던 건데, AI가 이제 답을 너무 빨리 내므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오해들을 드러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함양해야 될 능력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네.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이 기술 발전에서는 사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술 발전은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이나 국가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빨리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토의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서는 우리가 그 기술 발전을 완전히 늦추는 것이 정답일지, 네. 아니면 그럼에도 우리가 기술 발전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기술 발전을 빨리 하는 것과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빨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AI 기술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하려면 내가 장가들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 이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템포가 빨라지는 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사람이 여기 이 일이 빨라지면 저 일도 빨라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근대 초기에 기술이 막 발전할 때, 그리고 지금 AI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기술이 개발되면 뭐가 좋은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든 일은 AI가 하고, 오래 걸리던 일들을 빨리 처리해 주니까
우리 남은 시간에 좀 인간적인 삶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기계가 어려운 일 다 하면 우리 남는 시간에 깊이 숙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술 발전에 추동하는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돼. 그러면 그럼 기술 발전 하지 말자는 뜻인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뭔가 지금 이야기가 꼬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술 발전을 왜 하는가?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술 발전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놀고 먹고 쉬고 이렇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미국도 달려가고 중국도 달려가는데 뭔 그런 여유로운 말씀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기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기술 개발을 자기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업을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삶에서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 속도에 그냥 매몰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